사람이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이 새벽 3시, 4시거든요. 저는 경험이 있어요. 제 북한에 사귀던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용소를 갔거든요. 제 앞집에서. 새벽 4시에? 새벽 3시, 4시에서 국가안전법에서 딱 차 와요. 풍차라고 그러는데 막 진차가 딱 와서 끌고 가거든요. 그래서 그 집만 데리고 가거나 그리고 더군다나 처형을 하더라도 공개 처형. 즉 다시 이야기하면 김정은 체제가 지금 끝까지 간 거예요. 지금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미 중국에 와 있던 사람들만 조금씩 지금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지 북한에서 바로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완전히 올스톱된 그런 정도라 그러더라고요. 아니죠.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300만 원 정도 돼야 왜 그 사람 옮겨가다 잡히면 공안에서 체포되면 인도자가 지금 7년 감옥을 갑니다. 이니까 상당히 높아졌어요, 지금. 7년에 무조건 교화를 살아야 돼요. 벌금은 또 왕창 벌금 떨어지고.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하려고 안 하죠.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데려기가 상당히 힘들어졌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오려면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까지만.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1,000만 원.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 한 1,500만 원 정도. 아이고. 이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데려오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. 예전에는 막 도강이었잖아요. 그냥 막 무작정 도강을 막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올 때는 기획 탈북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여기에 막도강을 한 먼저 일선으로 탈북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이제 기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데려오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군대들한테 돈을 주고도요. 돈은 돈대로 주고 몸은 몸대로 잡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정은이 명령을 내린 게 돈도 다 받아 먹어라. 받아 먹고, 네, 아, 이거 받아 돈도 받아 먹으라고요? 먹고, 돈도 받아 먹고 그걸 소대에다가 그걸 바쳐라. 알리면 훈장도 주고 대학 추천서도 주고 이러니까 알겠다. 어느 날 매월 며칠 두만강 연선 열어라 하면 연선 작업에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야. 다 돈 받아 먹고 연선 열어요.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눈을 감을 테니까 그 시간에 처서를 넘어가라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다 살포해가지고 쫙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은 돈대로 떼우고 또 이제 잡히는 건 잡히는 거로 잡혀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아니 근데 간신히 지금은. 탈북을 했어도 말이에요. 최근에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제 아는 사람들이 상해를 갔다 왔어요. 근데 거기 인연이 돼서 이제 상해 영사관 그 영사도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 영사 건물 지하 시설물에 탈북한 분들이 잔뜩 살고 있더래요.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도 영향을 받아서 그냥 적당히 무마해주고 놓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북송을 해버리니까 우리 영사가 사람들을 탈북한 분들을 좀 보호하고 있다니까요.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나 정말 인권단체들이 뭘 해야 되냐. 저는 중국이 아무리 강력히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, 이거는. 중국하고 내적으로 해결해야지. 소리 내면 낼수록 계속 잡아가요, 또. 오히려. 중국이라는.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하지 말고. 그러니까 저번에 탈북자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니까 우리 어느 한 뭐 국회의원 하던 분이 막 삭발하고 나가서 또 들고 하니까 네. 그 사람 인기 올라간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엄청나게 체포돼서 갔습니다, 그때. 그게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월경자다 불법 월경자다 그건 맞죠 중국 법으로 볼 때 난민으로 받아 안 주는 거야.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거든요. 사실 중국 정부는 말입니다. 조용하게만 있으면 다 보내줬어요. 근데 이게 이슈가 되고 하면은 막 잡아놓고 다시 북송시키고 했거든요. 그래도 중국 땅을 밟고 나서 2만 5천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. 예. 뭐 하늘로 날아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자극시키지 말고 중국하고 물밑 작업을 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다 지원해 주겠다. 그리고 와서 우리한테 오는 경비 너희가 여기서 손해배상 우리 다 해주겠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달라. 이걸 물밑 작업으로 이걸 이루어줘야지 공개적으로 해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. 사실은 그 탈북자를 그렇게 강제 북송하는 부분은 가장 반인권적이고 그러니까요. 비인도적인 처사거든요. 그건 당연히 망명을 허용해 줘야 되고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그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아직까지도.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 정부하고 제대로 대화를 해야 된다.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왜 난민을 받아주냐면 북한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난민을 받아주는 순간에 북한 무너져요. 야, 중국에서 난민이 뭡니까?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? 난민 수용소 만들어주고. 다 넘어져, 그걸로. 야, 중국에서 난민을 받아줬다면 다 넘어오는 게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다 넘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가 몽땅 다 데려가겠다. 그 넘어오는 비용에 대한 걸 우리가 정부가 지불하겠다. 이런 것도 없잖아요, 지금 정부에서.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, 또.
제가 남한 방송을 듣다가 잡혔거든요. 94년도에. 일주일 동안 때려요.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맞으면요 안 아파요. 생리를 뽑는 걸 앞에서 봤어요. 일가족이 9명이 도망을 쳐가지고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에 딱 와가지고 이거 목절미를 잡으면서 야, 이 쓰레기 같은 것들. 그랬는데 저쪽 중국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빨리 가려는 거예요, 이제. 돈을 받은 거예요, 얘는. 제가 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그 아궁이가 이거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예, 덕분입니다. 예. 1위더만요, 1위. 아궁이가. 아유, 갑자기 시청률 갑자기 언급을 하세요. 아니 저도 이제 방송으로 좀 먹고 살려고 이제 제가 이게 뭐냐면 현상을 좀 보면 말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저희 탈북자들이 누차 몇 년 동안 이야기했던 문제였어요. 탈북자 문제. 왜냐하면 말입니다. 저희는 제일 재미있는 게 뭐가 제일 재미있냐면 탈북자들 200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명을 데리고 와요. 그게 제일 재미있어요.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. 왜 재미있냐면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탈북자가 찾았어요. 탈북민 저를 뭐 사업한다고 돈을 좀 200만 원만 꿔달라는 거예요. 아, 이거 나 돈도 없는데. 그래서 사실 그때 200만 원 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150만 원만 줬어요. 근데 150만 원 주고 그분의 형하고 형수는 못 오고 딸이 왔어요. 그 조카가 온 거죠. 근데 그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. 그래서 커피숍에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전 미치겠더라고요. 저는 정말 막 눈물 나고. 그 돈으로 데려온 거예요? 데리고 온 거예요. 근데 200만 원 줬으면 또 데리고 더 데려올 수 있었죠. 그 형수까지도 오는데 내가 뭐 그리고 그 형수가 죽었어요. 이 인신매매에 걸려가지고 중국에서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는 제껴놓고 동북 삼성에 있는 탈북자들이 10만에서 많게는 25만이라고 그래요. 어마어마합니다. 연변 동북 삼성 연기에서 돌 던지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맞는 게 탈북자거든요. 탈북자 문제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북한의 인권, 나아가서 통일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사실 지금 이제 뭐 여기에 먼저 완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먼저 와가지고 너희 가족들 데려오겠다. 내가 뭐 왜 혼자 이자트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뭐 이 저 성지영 씨도 자기 뭐 가족이 먼저 와가지고 후에 데려왔지만은 그게 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 중에 탈북한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. 그 사람. 보험 다 들었다 아니 돈 다 보내주니까. 그러니까 탈북 안 한 가족들이 거기서 옆집에 가서 이 탈북자 가족인 줄 알잖아요. 그러니까 가서 쌀도 좀 꾸고 돈도 좀 꾼답니다 이제. 근데 계속 오면 계속 꾸고 계속 오면 그것도 좀 시끄럽잖아요. 그러면 이런데요. 야, 너희 탈북한 사람도 하나 없냐? 이런데.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지금 여기 탈북자 완 사람이 450명이에요. 이건 뭘 말하냐고 하면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국경에 있는 마을들은 다 압니다. 탈북만 하면 걔도 살만하다. 살 수 있다. 한 사람씩 계속 보내는 거죠. 북한에서는 원래 그 줄기를 많이 따지잖아요. 뭐 백두산 줄기, 봉화산 줄기. 우리 강명도 교수님은 봉화산 줄기죠. 저요? 칠거줄기. 아니 그래서 봉화산 줄기, 뭐 백두산 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 북한에서 가장 뜨는 줄기가 한라산 줄기라고 그래요. 그거 뭐예요? 그거 고구마 줄기가 한라산 아니고. 줄기가 탈북자 줄기예요. 이게 탈북자 줄기는 캐도 이게 막 이게 뭐예요? 계속 없어지는 게 없대요. 그래서 합해 개혁을 해도 탈북자 줄기는 계속 탄탄하고 계속 똥이 오니까. 그래서 옛날에 뭐 후지산 줄기도 있었는데 후지산 줄기는 제일교포들이 이제 이렇게 돈 보내는 게 후지산 줄기였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그 후지산 줄기가 한물 같고 뭐 백두산 줄기도 저리 같고 한라산 요즘에 줄기. 제일 끄는 줄기는 한라산 줄기다. 줄기를 좀 양성해야 되겠네요. 무슨 뭐 소백산 줄기나 지리산 줄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.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탈북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냐면 뿌락지들을 만들어놨어요. 돈을 주고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요.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들을 뿌락지를 만들어 놓고 돈 조금 주고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너 중국에서 먹고 살아라. 너 다 보호해줄게. 보호해주면서 이제 그래서 기러기 탈북자가 그래 생긴 건데 보호도 해주면서 너는 어느 정도 간첩 교육도 시켰어요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거는 그 북한의 통일전선부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전략에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.
하물며 간첩이 북한에서 고도의 금성정치대학, 김일성 금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고도의 간첩훈련을 받은 간첩들도요, 한국에 딱 침투하죠. 통계적으로 1년 이상 못 가요. 무조건 전향하게 돼 있어요. 자유민주주의를 맛보면 전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